당신은 지금 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삶이 무너질 때 사람은 가장 오래 미루어둔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는가? 이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는가? 아니면 아직 내가 보지 못한 의미가 어딘가에 남아있는가? 평온한 날에는 이 질문이 멀리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고 다음 달에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묻기보다 일을 처리합니다. 하루를 통과합니다. 성과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고 몸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삶은 설명을 멈춥니다. 열심히 산 사람이 실패합니다. 착하게 버틴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계획한 길이 갑자기 닫힙니다. 그때 의미는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마지막 손잡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빅터 프랭클 그리고 알베르 카미.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는 있다. 인간은 그것을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발견해야 한다. 고통 속에서도 삶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한다. 그 태도를 선택하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다. 카미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 세상은 인간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한다. 아무 보증도 없는 삶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한 사람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의미를 창조했습니다. 한 사람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은 희망 없이도 버티는 법을 말했습니다. 둘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살아라. 끝까지 살아라. 다만 네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보아라. 먼저 빅터 프랭클을 보겠습니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쾌락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력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선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유는 책상 위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를 통과했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소유도 가족도 미래도 빼앗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로 취급되었습니다. 삶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추위와 배고픔과 명령이 전부였습니다. 프랭클이 붙잡은 핵심 욕망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의미 있게 견디고 싶었습니다. 고통이 자신을 완전히 규정하도록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자유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내면의 마지막 자유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은 왜 강해졌을까요? 그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존엄했던 사람이 오늘은 한 조각 빵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미래를 말하던 사람이 오늘은 눈빛을 잃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허상을 벗겨냅니다. 그곳에서 프랭클은 보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희망을 잃는 순간 몸도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이유 하나로 하루를 더 견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아직 끝내지 못한 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말, 자기 삶이 아직 부름을 받고 있다는 감각. 프랭클에게 의미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생기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삶이 아직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인간에게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어떤 태도로 통과할 것인가? 그의 삶에서 이 욕망은 수용소의 장면 속에 드러납니다. 추위 속에서 걷는 몸, 배고픔 속에서 흔들리는 정신,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시간.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안에서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공간, 반응을 선택하는 공간, 무엇을 위해 버틸지 다시 묻는 공간. 프랭클의 성취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인간을 피해자의 자리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환경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현실을 통과한 뒤에 남은 매우 엄격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은 균열도 만들었습니다. 의미를 너무 강하게 붙잡으면 사람은 때로 자기 고통의 이유를 붙이려 애씁니다. 모든 상처에 설명을 달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아직 의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의미를 찾으라고 말하는 일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의 언어는 깊은 힘을 주지만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빨리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에서 무너졌을 때 우리는 단순히 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단순히 잊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내 삶에서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번아웃이 올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피로가 아닙니다. 내가 버티는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프랭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발견할 때 빼앗긴 삶 속에서도 마지막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카미를 보겠습니다. 카미의 세계는 프랭클보다 훨씬 건조합니다. 그는 인간이 의미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에 방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상실과 부조리에도 어떤 깊은 질서가 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세계는 침묵한다. 인간은 질문하지만 우주는 대답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선명한 의미는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카미의 삶은 밝은 체계보다 균열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가난과 병,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통과했습니다. 그에게 삶은 해석 가능한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뜨거운 햇빛 아래 놓인 돌처럼 말없이 존재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카미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위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의미 있다고 믿으면 마음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단지 두려움을 덮기 위한 환상이라면 카미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차갑더라도 분명히 보고 싶었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정직하게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부조리의 감각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습니다. 세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의 충돌이 부조리입니다. 부조리는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갈망과 세계의 침묵이 동시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카미의 장면을 떠올리면 거대한 돌을 밀어 올리는 인간이 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 돌은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작업은 반복됩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카미는 그 장면에서 단순한 비극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래도 그 인간이 자기 운명을 알고 도망치지 않고 다시 걸어 내려간다면 어떤가? 그 명료함 속에도 존엄이 있지 않은가? 카미에게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랑할 때 만들어집니다. 일할 때 만들어집니다. 불의에 저항할 때 만들어집니다. 아무 보증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의 행동을 선택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카미의 성취는 냉정한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절망을 끝까지 밀고 간 뒤 이상한 생명력을 꺼냅니다. 삶의 최종 의미가 없다고 해서 오늘의 삶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온다고 해서 지금의 사랑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미에게도 균열이 있습니다. 희망 없이 버티는 태도는 강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가능한 태도는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주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자유를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공허에 빠집니다. 창조하라는 말은 멋있지만 지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때로 냉혹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시청자에게 카미는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미 카미적인 세상에서 일합니다. 회사는 나의 삶의 의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나의 성실함을 반드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납니다. 메일을 열고 회의에 들어가고 아이를 챙기고 몸을 씻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반복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는가? 이 모든 노력이 어디로 가는가? 그때 카미는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답이 없어도 너의 태도는 남아있다. 보증이 없어도 너의 선택은 남아있다. 세계가 침묵해도 너의 행위는 침묵하지 않는다. 카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의미가 없어도 부조리를 똑바로 보며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두 사람을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프랭클에게 삶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카미에게 삶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프랭클은 그 질문에 응답하라고 말합니다. 카미는 침묵 속에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프랭클은 의미가 나보다 먼저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해야 할 일,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의 태도. 그 모든 것이 나를 부릅니다. 나는 삶이 요청하는 의미에 응답합니다. 카미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우주는 인간의 사정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괴롭다고 해서 세계가 설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해서 삶이 선한 결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내는 방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희망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프랭클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감정적 낙관이 아니라 아직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신뢰입니다. 카미는 그런 희망마저 의심합니다. 그는 약속 없는 삶을 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보상도, 우주의 친절한 설명도, 완성된 구원도 없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봅니다. 그러나 둘은 이상하게 만납니다. 둘 다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두지 않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카미는 부조리한 세계 안에서도 반항과 사랑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의미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나 둘 다 말합니다.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너의 선택까지 포기하지는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맞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우리는 프랭클이 필요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완전히 무의미하지 않다고 믿어야 겨우 버틸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위해, 아직 남은 책임을 위해 일어나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카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큰 의미가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억지로 아름다운 해석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오늘 해야 할 작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의 부름을 듣고 있는가? 카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 부름도 들리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의미를 발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를 만들며 살고 있습니까? 혹은 둘 다 하지 못한 채 그냥 버티고만 있습니까? 3040의 삶에서 의미는 자주 실용적인 언어 뒤로 숨습니다. 연봉, 직책, 대출, 육아, 승진, 건강검진, 부모님의 노후, 아이의 미래, 프로젝트의 마감. 이 단어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더 조용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처음에는 명확했던 이유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나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유보다 시스템에 더 익숙해집니다. 해야 하니까 합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생각할 힘이 없어서 같은 길을 갑니다. 프랭클은 이때 말할 것입니다. 삶이 아직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질문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만 묻지 말고 지금 삶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의미는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응답해야 할 구체적인 부름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부름은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짜증 대신 한 번 더 설명하는 일, 무너진 팀원에게 조용히 시간을 내어 주는 일, 아픈 몸을 무시하지 않고 돌보는 일, 오래 미뤄둔 사과를 하는 일, 아직 끝나지 않은 공부를 다시 펼치는 일. 프랭클에게 이런 행동은 작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의미는 추상적 문장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카미는 다른 방향에서 말할 것입니다. 혹시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거짓 위로를 만들지 말라.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세계가 조용한 날도 있다. 설명이 오지 않는 계절도 있다. 그때도 당신은 행동할 수 있다. 오늘 책상 위를 정리하는 일, 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하는 일, 불필요한 굴욕을 거절하는 일, 다시 걷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설거지를 끝내는 일, 아무 의미도 주어지지 않은 듯한 하루 안에서 스스로 작은 질서를 세우는 일. 카미에게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부조리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용한 반항입니다. 프랭클은 고통 안에서 의미를 찾으라 말합니다. 카미는 의미 없는 세계 안에서도 살아내라 말합니다.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의미는 단지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자세의 문제입니다.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철학을 외우는가가 아닙니다. 고통이 왔을 때, 공허가 왔을 때,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왔을 때, 당신이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작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는 아무 보증이 없어도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당장 삶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프랭클의 빛은 멀리서 우리를 부릅니다. 카미의 침묵은 가까이서 우리를 깨웁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의미는 있다. 다른 하나는 말합니다. 없어도 살아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아마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발견합니다. 어떤 날은 만듭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그냥 버팁니다. 하지만 버티는 방식에도 이미 삶의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시간이 아직 해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의 선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미는 비처럼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걷는 발걸음 자체가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어느 쪽도 불가능한 날에 당신은 어떤 태도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프랭클과 카미가 서로 다른 언어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로 겹칩니다. 삶은 끝까지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는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